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완전히 새로운 달이 됐습니다. 12월. 네. 네. 12월 달이 드디어.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네. 다사다난했던 그래요. 2017년 2017년도 네. 가는구나. 예. 이렇게. 한 달을 남기고 그 NSC 방송이 좀 개편이 있을 것 같죠? NSC 방송의 출연진들이 좀 네. 다양한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 오랫동안 얼굴이 안 보이실 분도 있고 사귀 계속 얼굴이 보이실 분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영상이 나가는군요. 나가죠. 그러네. 유튜브로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겠네. 누군지 알겠네. 난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망했군.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빠집니다. 곧.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됐는데 아. 시대도 새로운 시대인데 네. 우리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NSC 방송이 아마 다음 주부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인물들이 막 착착 들어올 수도 있고 혼자서 하는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고리타분하게. 잘못하면. 이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야 이거 우연찮게 그렇게 됐네. 이게 사실 주권 방송 네. 통합 네. 1주년 네. 을 계기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 세신도 좀 하고. 그런 거였구나. 나도 몰랐네. 예전부터 기획된 방송 개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부터. 네. 맞아. 야 오늘이 그날인데 12월 1일 뭔 날이죠? 보안법 제정일이면서 네. 참수부대 발족한다고 그랬잖아. 네. 12월 1일 날 한다고 그랬나요? 1일 날. 그죠. 하필이면 또 날짜를 골라가더라고. 뉴스가 사라졌네. 오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묻혔어요. 화성 네. 15형 때문에. 국정원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됐어요. 없어지잖아요, 국정원. 없어지는 건가 그게? 이름 없어진 바꾸는 거죠. 거지. 이름이 바꾸는 거죠. 네.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거는 없어지죠 이제. 그리고 부로 바뀌더라고요. 강등되는 거잖아요. 정보원이 아니라 부로. 예. 아니 강동되는 그럼 건가? 중앙정보부? 정보부 안기부. 안기부?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아니 이게 국가 체계가 원부 처청 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예산도 제일 많고 원장은 돈도 많이 받고 국가 대우도 다르죠. 정부 대우도. 예. 원에서 부로 강등된 거니까 좋은 거죠. 나중에 우리 청까지 떨어뜨려 봅시다. 국가정보청 뭐 이런 거. 국가정보청. 스스로만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해외 정보, 해외 기업 정보를 위주로 하는 활동을 한다고? 기업 정보라고 박았어요? 기업 정보라는 얘기 뭐? 기업의 뭐 비밀 있잖아요. 그 원천 기술을 이렇게 보호하고 유출되는 거 막는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충격적인데. 좀 민생의 역할을 하는. 아무래도 국가정보원 그 하던 그 명맥이 있죠. 네. 어떻게 그 미국 기업 그런 거 감시하고 뭐 하겠어. 에이, 미국 기업한테 돈 받겠지. 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대공 업무는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만 폐지한다는 거고 수사권을 다른 뭐 검찰이나 경찰로 넘긴다는 거고. 그렇죠. 경찰로 넘기겠죠. 수사권이야. 근데 왜 그걸 대공 업무라 그래요? 대공산 업무 뭐 이렇게 하는 사실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잖아.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 그리고 또 뭐 신기하네. 왜 또 대공 업무라고? 대북 그러지? 업무라고는 절대 안 해요. 예. 대공수사함당 이렇게 하잖아. 네, 항상 그래요. 왜 그럴까? 옛날부터 대공산권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죠. 공산권도 이제 없구만 뭐.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네. 왜 어쨌든. 쿠바를 무시하는데? 베트남도 공산당인데. 네, 그렇군요. 왜 베트남 그럼 이게 중국 공산당이랑 베트남 시진핑 뒷조사를 거구만 이게 지금. 중국을 네. 노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근데 뭐 보안법 관련해서 공무찬양 관련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많이 변화가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네.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분명히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거기 뭐냐 서울시경 그 대공무실 이런 데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홍제동 가보셨나요? 홍제동도 가봤고 장안동도 가봤고. 이거 많이 가보셨네. 그쪽 관계자인가봐요? 거기가 완전 옛날 그 있잖아요. 그 박중철 열사 네. 공식 사건 했던 거 좀 탁 치면 뭐 맞아요. 죽었다 이런 식으로 네. 지도세도 모르게 뭔가 일이 일어나도 진짜 지도세도 모르겠더만. 맞아요. 장안동 대공문실은 요즘 북한 연구소라고 간판 걸어놓고 있더만요. 그럼 뭐가 좀 폐지한다고 원래 폐지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2004년인가 폐지했나? 국회에서 대공무실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간판은 바꾸다 하고 거기서는 이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좀 이미지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건물 딱 보면 저 대공무실인가 느낌이 딱 나요.
맞아요. 그 페인트 칠을 한 30년간 안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한번 갔었거든. 홍제동 분실에. 아 홍제동.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고. 네. 법적으로는 이거를 폐지한다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거 아 같더라고. 예산 그래서 투입을 할 날 수가 갔구나. 없구나. 그래서 직원들도 막추 추겠다면서.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왜 원래는 조사실 한쪽에 욕조가 있어요. 그 물고문한 데거든요. 네네. 그 욕조를 다 뜯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잘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일 붙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세멘트 막 그 조각들 막 그대로 있어요. 아 그것도 욕조만 이제 그냥 뜯어낸 거야. 시공 예산이 나올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물고문 안 한다. 그것만 딱 해놓은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안법 폐지가 없으면 공안 사건, 공안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은 사라질 수가 없다. 네. 누구라도 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법 폐지 문제나 이게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국정원은 원자가 있기 때문에 싸그리 다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정보기관들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서훈 원장이 최후의 국정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국정원이 없어졌잖아요,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것도 법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던데. 희한한 놈. 문재인 정부인데. 아 그래서 요즘 그 내란 얘기가 나오나? 아 심재철이 네. 국가 안보를 뭐 저해하고 헌법을 위반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내란죄로 좀 체포되게 생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이제 메인 순서 얘기할 들어가나요? 거 화성 15형 이 여진이 계속 뭐 일주일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죠. 네, 잘하면 한 달도 갈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세계에 준 충격이 커요. 그리고 어제 저게 됐죠. 영상이 공개됐어요. 네. 네, 바로 공개했죠. 그래서 그 어디냐 공장에서 쭉 나오는 것부터 해서 그 평성?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평성에서 발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발사체를 세우는 거, 발사하는 거,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북한은 미사일 쏠 때 그냥 진짜 막 아무 데서나 쏘는 것 같아요. 뭐 네. 비행장에서도 쏘고 뭐 산골에서도 쏘고 평성이면은 그 북한의 이제 과학 단지거든요. 얘가 평양의 위성 도시라고 해가지고 평양 바로 인근에다가 과학 원도 짓고 국가과학원이 거리도 있는 짓고, 데죠? 예, 네. 거기 막 과학 거리도 짓고 막 그런 데인데 거기서 뭔가 이게 우리 과학 기술자들이 만든 거다 이거 네.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거기 쐈네요. 그 위성 과학자 거리가 있는 예. 지읒 도시. 1111701번 미사일을 쐈네요 이번에. 네. 예, 이 열번호 알 수가 없죠. 분석한 뭔가. 지읒은 주체 뭐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번에 창관을 발사한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 있지 않아요? 특이한 인물들? 몰라요? 기존에는 주로 그 전략군 사령관, 뭐 김낙겸 이런 사람들이 뭐 나와서 같이 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도 잘 모르겠고 국가과학원장이 참관했더라고. 그래서 평성에서 평소에서 쏴서 그런가?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조용원이라고 당 간부거든요. 네. 주로 수행하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 주로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 당 간부가 보통 민생 현장에 많이 가거든 수행을. 네. 근데 여기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된 거 내용을 보면 이번 발사 자체가 노동당과 조선노동당과 그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서 김정은 뭐 위원장이 발사 지도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좀 특이하더라고. 보통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위임에 따라서 뭐 최고사령관의 위임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가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서 진행된 거다 뭐 이렇게 서술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데 그거 좀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그 인물 자체가 좀 독특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과학자들이 분석을 그렇게 한 건가요? 네. 크다 아주 이런 게? 크다. 아주 크다. 야 이거는 좀 Very big. 분석이 좀 너무 좀 크다. 네. 깜짝 놀랐다 이런 건가? 아무튼 이 사람 이제 그 뭡니까 제임스 마틴 이 사람 자주 나오죠.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핵무기 확산 방지 연구센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임스 마틴 사람 이름이 아니네요. 뭐요? 연구소 이름이에요. 준비 좀 하고 옵시다.
아 이런 데서 이제 들키는 거야. 마이클 디츠만 연구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단지 북한 미사일로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우 큰 미사일이다. 세계 그 ICBM 시장에서 딱 봤을 때 예. 그래서 일반적인 ICBM 중에서도 큰 미사일이고 이번에 아주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뒤에 이게 미사일이 원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에 맨 뒤에 꽁무니를 보면은 엔진 이제 그 분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달렸어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두 개인가? 예, 두 개가 달려가지고 두 개에서 팍 불꽃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원에다가 가장 많이 넣으려면은 원을 3개 넣는 게 가장 적당하잖아요. 큰 원 안에 작은 예전에 원을 그 넣으려면. 뭐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할 때 보통 그런 방식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세 개가 있던데 예, 엔진 그렇게 출구가? 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양산하는 엔진이 있으면 그 3개를 이어 붙이면 3배로 힘이 세지니까 네,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큰 엔진 하나를 달죠. 네. 예, 근데 2개를 다는 거 아주 특이한 제가 볼 두 때는- 개가 특이하다. 예, 2개를 왜 달지? 안정적으로는 세 개인데 네, 보통.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려면 3개를 하든가 아니면 큰 거 하나를 달든가. 음. 2개를 단 건 제가 볼 때는 화성 17호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3개 달린 걸로. 왜 왜냐면 17이죠? 16이 아니고. 이게 홀수 계열과 짝수 계열. 전 어제 어제부터 계속 주사위로? 읽고 있는 홀수 계열 엔진과 짝수 계열 엔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국가과학원장이 나온 이유가 있네. 네. 이거 국가과학원에서 만든 거야. 맞아요. 이 팀이 달라요. 네, 좀. 아 근데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언했으니까. 네. 네. 아니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미사일은 안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개에서 출력이 비효율적이니까 3개짜리 만들 것이다라는 건 그 미완성이지 않나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15형으로 이미 미국 전역은 됐는데 네. 지금 브라질까지 이거에 안 되잖아요. 브라질까지. 이게 지금 논의할 가치가 별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근데 두 개가 특이하다 이런 거죠 일단. 그렇죠. 이렇게는 보통 안 쓰죠. 발사체로서는. 이렇게 보통 안 만들죠. 근데 처음에 대부분 하나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김동현 교수도 아 두 개였습니다 이렇게. 네, 뭐 얘기하더라고요. 사진을 이제 확대 보니까 어. 살짝 2개로 보였어요. 근데 진짜 날아간 영상을 봤을 때는 진짜 하나 같던데. 2개를 이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연이 있겠죠. 네. 2개를 하게 된.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석을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계산 실수였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3개를 달아서 추력을 맞추는데 네. 만들고 보니까 이게 2개만 달아도 되는 거예요. 야 3개 다는 건 낭비 아니냐? 2개만 달자. 근데 이게 모양이 이제 모양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떻게 3개 다는 것보다는 2개 다는 게 훨씬 싸니까. 2개로 아, 이제 그래도 이게 비용이 한 발 발사할 때 스커드 미사일도 몇 억씩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네. 아니, 그래서 네. 이게 두 개의 의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엔진 그렇게 확실히 보는 다른 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래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 방향에서 세 방향이라고보다 뭐라고 해야 돼? 세 개의 출구가 이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존의 공식대로는 그런데. 네. 뭔가 이제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큰 엔진 하나에다가 보조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 보조 엔진을 이렇게 통해서 각도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보조 엔진이 없어요. 밑바닥이 그냥 깔끔하게 2개만 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 스노클이라고 하던가. 뭐 아무튼 쏘는 거. 네. 스노클이 뭐 이게 엔진 밑이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요 뭐요? 이게 이렇게 각도 조절한다는 각도 거예요. 조절을? 네, 분출하는 방향을 조절. 그 엄청난 힘이 분출되는데 그 네. 각도를 조절한다고. 네. 와.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뭐 보조 엔진, 네. 보조 엔진을 달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추력을 내거나 뭐 이런 네, 다양한 네, 방식들이 있는데 네. 요즘은 대체로는 이제 큰 엔진 하나 달고 큰 엔진을 각도 조절해가면서 방향 조절하는 게 이제 대체로 나오는. 선진국의 미사일 선진국의 일반적인 기술이구만 어쨌든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미사일 올라가는 거 딱 과정에서 불꽃이 몇 번씩 계속 튀더라고. 그래서 연소 불안정인가? 연료가 좀 비긴질 연료를 썼을 모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불꽃이 한 번씩 팍 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튀더라고요. 1단체에서.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또 방향 조절의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북이 어쨌든 고각 발사라고 하는 그 유례없는 발사 방식을 택했고 또 사거리를 되게 줄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공해상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주지 않고 그래서 발사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더 예민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 지리적 여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뭐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다탄도 논란이 있죠. 다탄 논란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북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다탄두 모형처럼 뭉툭하다 이런 건 있고.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다음에 또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크다. 크다. 그밖에 없네. 보조 엔진이 없다. 네. 불꽃이 튀더라.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트럼프랑 거의 뭐 1시간 이상 통화했더만요. 하루에 2번씩 막. 뭔가 다급한 느낌?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북에서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는데 북에서 선언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대응은 해야 되겠고. 근데 대응이라는 게 중국을 압박해서 석유를 끊어보자. 네. 이런 식의 대응이라 참. 근데 답이 없다는 중국에서 거죠. 난색을 표현했다고 하고. 근데 일단, 그러니까 북한이 뭘 했으면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결국 미국이 하는 거는 중국 압박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한국도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이게 레드라인을 얘기했다가 그죠? 지금 레드라인은 얘기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재진입 기술과 탄두 탑재 기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전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거는 있죠. 예. 태평양 상에서 핵실험을 한다. 어. 그러면 확인이 되겠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진입이라고 하는 게 그 핵을 탑재한 탄두가 고열을 뚫고 들어와서 터지면 그게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차피 공방전이니까 네. 우리가 확인 못했다는 거지 그런 걸 믿지 않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보여줘도 안 믿을 건데 뭐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요. 아 그래도 북한의 기술상 어쩌다 맞은 거겠지. 몇 번 더 쏴봐야 한다. 원래 다른 나라들은 몇 번 쏴본다. 근데 북한은 한 번밖에 안 쏘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또 가지고 올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계속 떠들라 그러고. 그래서 끝까지 그런 거야 또 이제 월급도 받고 묵고 사는 거지 또. 끝까지 인정 안 하겠죠. 특이한 거는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신민희 선생의 페북이 오늘 보니까 네. 언제인가 2013년도인가에 열병식 했었나요? 네, 몇 년이죠? 대륙간 2013년. 탄도미사일 막 공개됐을 때가 13년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신은미 선생님이 평양 가서 찍은 거는 처음 공개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그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찍은 게 2013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래서 막 그 이게 뭐죠 개구리 모양 얼룩무늬 있는 막 그 뭉툭한 그게 공개됐을 때가 15년도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거 가서 취재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안내원이 저 구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우리 그 안내원은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군 관계자인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호석 씨가 거기 갔대잖아요. 국가 무기 전람관인가? 네. 뭐죠? 거기 갔는데 거기 뭐 재원 뭐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최신 무기까지 막 얘기했는데 이거 뭐 몇 년도 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훨씬 이전에 개발했던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 15형도 참 이게 최근에 개발된 건가요? 뭐 확인할 수 없고. 2015년도에 개발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15형이? 최근에 개발된 거 아닐까요? 아니 보통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인데. 그럼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데 어. 여름에는 화성 14형만 쏘고 어. 가을에 화성 15형을 쏘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이게 발사 성공은 처음 본 거긴 하지. 근데 실제 어쨌든 쏴본 거는. 이게 자체 필요에 의해서 실험을 해본 것도 있지만 기본은 미국에 대한 압박이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려면 어떻게 쏘느냐 이게 언제 어떻게 쏘느냐 뭘 쏘느냐 네. 중요하죠 이건.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아니 근데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열심히 밤새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네. 막 쏘면서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겠죠. 예. 근데 다 만들어 놨는데 탁탁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니 그 너무 여유롭잖아. 구형이라고 하니까 도형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아니 그래서 네. 14형 개발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15형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 몇 달 만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두 팀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짝수 팀, 홀수 팀. 경쟁. 예. 두 팀의 경쟁 체제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14형 개발 완성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새로운 미사일 또 개발해요. 네. 아, 그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반적인 기술인 거고. 과학기술 즉 발전 단계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달 만에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그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네. 진짜 2달 만에 개발한 거다.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있죠. 있겠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있죠? 아니 지금 현상적으로 그렇다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네. 그게 과연 가능한지 네.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북은 뭐 스스로 뭐 불가능한 걸 모른다고 하니까 현상적으로 진짜 2달 만에 개발한 거요. 네. 두 달 만에 한 달만 해도 개발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그거 아닌가요? 핵미사일 폐기, 그죠? 네. CVID 한반도 비핵화. 예. 아니 근데 아직 그 레드라인은 안 넘었어요. 문재인 왜? 대통령이 얘기한 건 네. ICBM에 어. 핵탄두를 달았을 때가 레드라인이다. 근데 아직은 안 달았잖아요. 딱 달기만 하면 레드라인인가? 그렇죠. 예. 근데 아직 안 달았으니까 네. 레드라인은 안 넘은 거죠.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는 건가? 아 그럼요. 그래서 아니 그 기조 자체가 이게 더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평창 올림픽 어떡합니까? 깜깜하네. 그렇죠. 평창 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감사를 표시하시는데 뭔 소리요? 미국 대표단을 고위급 평창에- 대표단이 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예. 근데 그걸 트럼프가 감사해야 한다고요? 아니 트럼프한테 트럼프에게? 문재인이 아, 감사하다고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 자 해상 봉쇄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추가 그러면 제재해가지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건데. 전 이게 이제 관건 아닐까. 해상 봉쇄가 해상 봉쇄 하면 이제 진짜 한판 하자는 거고. 네. 근데 등 떠밀려가지고 해상 봉쇄는 안 할 수 없죠. 예전에 PSI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10년 전에. 먼 거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네. 그 노무현 정부 때였죠 그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막 PSI는 곧 전쟁이다 막 이러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미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대북 압박을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10년 전에 부시 행정부는 오바마 때도 했던 것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상봉쇄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실제 감행할 거다. 감행하는 신용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감행하는 신용은 하겠죠. 네. 설마 만들어놓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다가 신용을 하다가 진짜 이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 적당하게 여기서 경고방송하면 북한 배가 좀 약간 그냥 쌩까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들한테 와버리면 어떡할 거냐 북한 배가 뭐 그러면 이제 대응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전쟁도 가능하다. 상선에 대해서도 무슨 봉쇄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선에 대해서 하는 거죠, 봉쇄는. 북한 해군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쇄라는 건 상선에 대해서 하는 거고. 거의 이건 나중에 독일 유튜브 하듯이 미국 잠수함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 상선이 지나가며 오래 쏴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무기로 의심되든 안 되든 관계 없단 말이에요. 실려 있는 게. 과거에 저기 남미 쪽 그 중남미 쪽에서도 한 번 있었고 저쪽 중동 쪽에서 한 번 있었고 네. 북한 상선이 이제 납포가 돼가지고 그 뭐 제재 받고 이런 적이 있었죠. 네. 사례들이. 근데 거기서 뭡니까 그 파나마 운하 쪽인가 거기서는 쿠바 무역선이었는데 쿠바하고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인데 거기에 무기가 진짜 실려 있었단 말이에요. 쿠바 무기.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막 무기 밀거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네. 쿠바에서 그럼 공식적인 무기 개선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이게 했고. 무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북에다가 네. 보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 중동 쪽인가 그쪽에 있는 나라하고도 이렇게 교역을 하는데 예멘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네, 상선 안에 이제 무기가 실려 있어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는데 예멘이 그거 우리가 수입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약간 민망한 상황. 그래요. 결국 압류됐던 배들도 다 북으로 돌려 보내주고 선원들도 다 석방했더라고요. 그 쿠바 관련해서는 네. 그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상선들도 그냥 지금도 이미 그렇게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더 심해질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게 진짜 대응이 격렬해지겠죠. 그래서 12월 4일 날부터 시작되는 230대 총동원 공군 훈련이 위험하다. 리용호 외상이 얘기했던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영공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뭐 격추할 수 있다.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4일부터 있는 훈련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그 설마 아무리 분석이 좀 그래도 필요합니다. 230대 막 그 비질런트 에이스인가요? 네.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반도 상공에서 EMP 실험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한반도 상공에서는 하겠어요? 한번 상공에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비행기 다 우리는 방송 방송 못하는 거지. 못하는데? 은행 계좌 다 날아가는 거요. 뭐 어차피 있지도 돈도 없는데. 아니 부채가 날아가지 부채가 지금 빚이. 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네 예비를 싸주기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방금 말은 위험한 그럴 수 발언인데. 없는 거죠. 네. 그런 또 이 대한민국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부채 탕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군요. 네. 요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지금 부채 문제가 지금 난리 심각한 났죠. 문제예요. 그러네요. 네. 서민 경제 문제네.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탕감하는 이런 양극화 해소 방안이 또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럼 전쟁이 나는 거군요. 아 근데 나 웃긴 얘기가 딱 마지막 정리 좀 합시다. 네. 어제 보도 기사에 오늘인가 연합뉴스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운명의 날 딱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축구. 월드컵 축구. 저 추첨의 날이야. 운명의 날이네. 야, 미사일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월드컵 쏘든지 말든지 뭐. 우리의 운명은 네. 추첨에 달려. 거기 봐봐요. 또 용어가 봐. 죽음의 적. 야 죽음의 백조. 그렇네 진짜. 가장 사활적인 게 월드컵이다. 내년 6월입니다. 우리가 오늘 캠페인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뭐냐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먹고 사는 밥그릇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광고업체나 네. 무역업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많이 또 네.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월드컵 대박 나는 방법 그리고 평창 올림픽 대박 나는 방법. 남북 관계를 12월달에 개선을 해서 최소한 1월달에 개선을 해서 평창 올림픽하고 마식령 스키장과 연결을 하고. 그게 되려면 새해를 계기로 네. 새 시대를 선언하고 그렇죠. 새 시대의 새 관계를 맺어보자.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있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모든 건 다 있고. 네. 네. 그러고 나서 그래야 우리가 그죠 횡단 열차를 타고 네. 열차를 타고 러시아 월드컵 응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그렇게 선언하면 네. 트럼프 바로 키리조브 훈련 겁나 세게 때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새해 딱 첫날 네. 키리조르 훈련 연기하겠다 이 선언해야 돼요. 평창 올림픽 평화적 개최를 위하여. 네. 이거 딱 선언해야 되고 뭐 평창 올림픽 기간 앞뒤로 며칠 해가지고 그 기간을 아예 뭐 휴전 결의까지 했잖아요 유엔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패럴림픽 있잖아요. 네. 장애인 올림픽이 있다고요. 그럼 장애인 올림픽도 그 기간에도 휴전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포괄되는 그 기간이죠. 아까비. 뉴스를 제대로 안 그래서 보는 거야. 이게 12월 달을 지금 공군 훈련 할 때가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뭔가 이제 인적 교체도 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딱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북의 신년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우리 정부의 첫 신년사도 신년사. 예. 첫 유념해서 신년사. 봐야죠. 첫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평화적 조치를 취하기를 좀 기대해. 이제 슬슬 감잡을 시대가 됐어요. 네. 지금 뭐 청와대 간 지 몇 달 지났어요 지금 7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라는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7개월 동안 해봤으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네. 안 된다는 거 알고 스스로 좀 솔직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과 함께 하시겠다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네. 12월 한 달 동안에 신년사 구상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죠?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가기 위한
특단의 신년사가 나오기를 기대.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